공포 라디오 마녀 지. 여기가 어디지? 눈을 뜨면 어둠이고 눈을 감아도 어둠이야. 나는 지금 정확히 말해서 모르겠어. 여기가 지하인지 산속인지 지옥인지 그냥 여기야. 깨어난 지 오늘로 3일째. 그 사이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맞고 또 맞고 욕을 듣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게 전부야.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건 형광등도 없는 천장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됐지. 처음 날 때린 놈들은 진짜 뭔가 달랐어. 주먹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느껴졌어. 마치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미치기 직전까지의 고통과 공포를 주고는 그 자리를 떴다가 조금 후에 다시 들어와서 고통과 아픔을 갱신해 주었어. 그때 느꼈지. 아, 이렇게 며칠 극한의 고통을 받은 후에 이대로 죽겠구나. 사람이 맞는데 익숙해질 수 있을까? 처음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명조차 안 나오고 반쯤 정신이 나가게 돼. 그러면 놈들은 내 상처에 나의 오물을 뿌리고 먹이고를 반복하면서 내 정신을 돌려놓지.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이 행복으로 느껴질 정도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계속 느끼느니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그러다가도 어이없게도 틈이 나고 정신이 돌아오면 말을 하게 돼. 살려달라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극강의 고통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아주 잠시 생각할 수 있는 틈이 나면 머릿속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돌이켜보니 너무 많아서 특정 지을 수도 없다. 너무 목이 말라 주위를 보니 1.5L 생수통 하나가 놓여 있어. 맞는 용도인지는 몰라도 내 옆에는 대형 고무통이 하나 놓여 있고, 물론 이제까지의 심한 구타와 몰매를 맞으면서 똥오엑스 따위로 바닥을 더럽힌 지 오래지. 하지만 저들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설치를 해두고 다음날 날 구타하기 전에는 물세례로 고문인지 더러움을 씻기는 행위인지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도 얼핏 생각했어. 이놈들이 나를 하루 이틀은 살려둘 생각이구나 하고.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닌 듯해. 누군가 나를 죽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분명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도록 패면서도 나에게 알아낼 무언가가 있는지 며칠 동안은 살려줄 계획이라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지옥인데 나를 며칠 더 살려주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고문하고 고통을 줄 거라는 것이. 오늘은 아마 4일째인가. 근데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 혼절했다가 깼다가를 반복하면서 시간도 흐름도 감각도 다 뒤섞여 버렸고 내 머릿속의 시간 개념이란 것이 무너진 지 벌써 좀 됐으니까.
특히 어제는 야구봉 같은 걸로 구타를 당하다가 내가 고통에 고개를 쳐올렸다가 얼굴에 정면이 후려쳐지면서 뒤로 나자빠졌거든. 퍽 소리와 함께 순간 귓속이 삔 하고 알람이 울리더니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더라.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다가 눈에 뭔가 막이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더라고. 멀리 있는 건 아예 윤곽만 보이고 이제 흐릿하게 남아있는 내 기억을 다시 좀 더듬어 봐야겠어. 내가 납치되던 날, 그날은 아주 소소했어. 평범 그 자체였지. 배도 고프고 해서 점심쯤 일어났지. 이제 슬슬 어디 돈 벌만한 건가 없나 하고 내 비좁은 원룸을 나섰고. 근데 그런 날 있잖아.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찜찜한, 이상하게 시작되는 날. 바람도 안 불었는데 거리에 가로수가 이상하게 울고 있었고 하늘색마저 잿빛인데 까마귀 한 마리가 가로등에 앉아 있었어. 그렇게 아주 잠시 까마귀를 응시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내 입을 틀어막았고 어찌 저항해볼 틈도 없이 속절없이 나는 좁은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가 어디인지 모를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거야. 처음 나를 끌고 간 놈들 순식간에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씌웠지만 그래도 그 순간 팔이며 목이며 손등까지 죄다 문신이 가득한 것을 살짝 볼 수 있었어. 그들은 서로 말도 안 했어. 그냥 짐짝 다루듯 날 차 안에 구겨넣고는 좁은 밴 안에서 몇 명인지 모를 놈들이 신나서 몽둥이질과 발길질을 꽂아내리더라. 눈앞에서 피가 뿌려지고 귀에선 뚝뚝뚝 뼈마디가 부러진 소리가 들리고 어떤 놈은 웃으면서 날 밟았어.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 발 아래서 이빨이 나갔거든.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라고 그때 느껴졌어.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난 그냥 자다가 일거리나 주워 먹어볼까 하고 나왔을 뿐인데 어제는 또 다른 놈들이 들어왔어. 그 중에 한 놈은 낯이 좀 익더라. 그동안 날 때렸던 녀석들 중 유독 말수가 없던 놈. 눈은 죽어 있었고 입도 열지 않은 채 아무 감정 없이 나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던 놈.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딱 저런 얼굴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 놈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웠어. 근데 어제는 좀 달랐어. 놈이 내게 다가와 늘 하던 대로 말없이 몽둥이를 집어들어 내 몸을 찢고 발길질을 연거푸 하고 있는데 언뜻 그 녀석 눈에서 물기가 반짝이는 걸 봤어. 눈물? 설마 아니겠지. 근데 분명 봤어. 그건 연민이었어? 슬픔인가? 아니야, 연민이야. 그래, 나를 불쌍하게 보면서 조금만 더 살살 때려라. 개처럼 연신 맞으면서 또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지. 며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아, 그래. 동네 애들 몇 명이랑 장난을 좀 쳤었지. 맞아.
근데 그게 다였잖아. 골목에서 놀고 있던 꼬맹이들한테 살짝 겁주면서 코 묵은 돈 좀 수거하고, 그렇다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야. 숨바꼭질하면서 내가 술래도 해주고 놀아줬거든. 불 꺼진 창고에 들어간 녀석들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깐 가둬두기도 하고 아주 살짝 놀래키려고 한 거였어. 귀엽잖아. 이제 중학생이나 될까 말까 한 녀석들이 마치 지들이 어른이라도 된 것 마냥 까불고 있으면 눈물, 콧물 쏙 빠지게 놀래켜주고 싶어지잖아. 진심으로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애들이 좀 울긴 했지만 놀이가 끝났을 땐 다시 풀어줬고 집엔 잘 돌아갔을 거고, 아마도. 근데 며칠 전에 그 장난이 설마 그게 날 이 지경으로 반병엑스이 되게 한 이유는 아닐 테지. 나중에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같이 놀던 아이 중 하나가 실종됐다나 뭐라나. 내가 풀어준 애 중 하나가 없어진 건가? 아니야. 녀석들이 괜히 날 놀려주려고 허풍을 떠는 걸 거야. 애들은 원래 과장을 잘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들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거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 어제 눈을 세게 맞은 이후로 시야가 흐릿한 게 나아지지가 않네. 누군가 들어오면 그저 어두운 덩어리로만 보여. 그리고 어제부터 느끼는 건데 구타의 강도가 좀 약해졌어. 첫날엔 진짜 지옥을 맛봤다고 할 만큼 맞았고, 그 다음 날에는 시력을 잃을 뻔했고 온몸에 뼈마디, 살가죽이 잘 붙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아까 전에 사이코패스기 이전의 납치범 녀석은 체구도 작고 매질이 위협적이지도 않았어. 그래, 슬슬 이제야 감이 온다. 이 정도만 이겨내면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조만간 풀어주겠구나. 그래, 좀 더 솔직해져 볼까.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 필요할 땐 흐릿하고 또 입맛에 맞을 땐 또렷해지더라. 이제 조금 살만하니 문득 생각나네. 그 동네 애들 말고도 이전에 좀 장난을 친 적이 있었지. 정확히 말하면 재미를 봤다고 해야 하나.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잖아. 내가 사기 전과로 몇 년 감옥을 살았거든. 그때 참 오래 있었지. 안에서 나름 잘 지냈어. 근데 그 생활이 사람을 좀 바꿔놓더라. 특히 취향 같은 거. 처음엔 나도 당황스러웠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적응되던걸?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 이후론 뭐랄까 그냥 자연스러워졌어. 어린 것들이 귀엽게 보이는, 눈은 맑고 그 작은 것들의 겁에 질린 얼굴 보고 있자면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 진짜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확 땡기더라. 그래서 한두 번 장난 삼아 붙잡기도 했지. 어차피 곧 어른이 될 거고 걔들도 이해할 날이 오겠지. 심하진 않았어. 진짜야. 그냥 좀 놀아준 거지. 그 아이가 나한테 먼저 웃었었다니까.
애들은 그렇잖아. 금방 잊고 또 웃지. 근데 이젠 못 웃는 애들도 있겠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일지도. 처음에 너무 심취해서 조절에 실패했달까? 그게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로 큰 죄였을까? 뭐, 이젠 오히려 편해졌어. 아까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던 사이 누가 들어와서 몇 대를 날렸던 것 같은데 그 울음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했어. 설마 피해자 가족?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젠 가족들이 나서서 직접 때리겠다는 거냐? 그래봤자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나갈 거다. 이 정도 매질쯤이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나를 뭘로 보고. 희망이 보이자 피가 떡진 입술 사이로 배시시 혀가 기어 나온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 들린 건 묵직하고 커다란 낡은 쇠망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퀭해 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왜 그랬어? 그 어린 애를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숙여졌다.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잘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저도 피해자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든 저것만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 머리와 얼굴 전체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삶에 대한 허무함이 느껴진다. 미안함을 느꼈어야 했던 건가? 천천히 눈이 감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화도 나고 그러네요. 이와 같은 범죄들로 인해 더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무시기 전에 귀여운 양이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마음 푸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마지였습니다.